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무비판 제트파이어입니다. 오늘도 저번처럼 비교를 할 예정인데요. 구판 무비판과 스튜디오 시리즈 제트파이어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제트파이어는 트랜스포머2 패자의 역습에 등장을 했던 캐릭터로 제트 프라임으로 변신하는 정말 다시 없을 명장면을 만들어준 캐릭터고, 그 이후에 아낌없이 주는 부품, 좋은 부품 등 각종 패러디로 또 불쌍하게 우려먹히는 그런 캐릭터죠. 원작에서처럼 디셉티콘이었다가 오토봇으로 전향하는 설정을 하고 있는데 전향한다는 설정만 같고 외형이나 기본 설정은 매우 다르게 나왔었죠. 빠르게 제품을 보면 왼쪽이 당시에 나왔던 구판 리더 클래스 제트파이어로, 제트파이어 구판 버전의 경우 노멀 버전과 합본팩 버전, 무비 더 베스트 버전 등 3가지 버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합본팩 버전이라서 기존의 노멀 버전과는 다른 그런 작중의 모습과 비슷한 색감을 하고 있어요. 오른쪽은 새롭게 리메이크 됐던 스튜디오 시리즈 제트파이어로 이것 또한 리더 클래스로 나왔고, 요즘 보기 드문 커다란 스케일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CG 이미지와 비교해보면 구판 리더급, 다음은 스튜디오 시리즈. 어렴풋이 봤을 때 느낌은 구판이 비슷한 것 같지만 비율이나 전반적인 퀄리티를 봤을 때는 역시 스튜디오 시리즈가 훨씬 좋습니다. 저번에 봤던 사이드웨이즈의 경우 구판이 좀 더 나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제트파이어는 스튜디오 시리즈가 퀄리티가 확실히 좋아요. 그렇다고 구판이 또 떨어지는 퀄리티는 아닌데, 아무튼 둘의 얼굴부터 비교해보면 둘 다 작중의 모습과 같이 조종석 부분이 이마에 배치됐고, 또 옆으로 뻗진 수염과 턱수염이 이렇게 연질 파츠로 만들어졌는데요. 아까 봤던 CG 이미지와 봤을 때는 구판의 얼굴이 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자세히 봤을 때 이목구비나 이런 입체감, 완성도 면에서는 스튜디오 시리즈가 훨씬 앞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가동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구판은 이렇게 옆으로 덜렁덜렁 움직이는 게 전부라면 스튜디오 시리즈는 목 가동이 제대로 구현이 됐습니다. 앞으로 목을 조금 더 빼거나 위로 올려다 보거나 하는 등 가동이 잘 되죠. 반대로 옆을 못 본다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일단 가동이 굉장히 우수해졌습니다. 그리고 구성입니다. 둘 다 지팡이와 무기가 동봉이 되는데 랜딩 기어를 펼쳐서 지팡이를 전개하는 방식이죠. 스튜디오 시리즈는 손바닥에 지팡이를 꽂아서 고정하는 방식으로 고정력이 굉장히 좋고요. 또 진짜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처럼 구현을 했어요. 다만 손가락 가동이 없다 보니까 약간 부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반면 구판은 손잡이가 있고 잡는 방식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켜쥐는 그런 방식이라서 손을 움직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은 있지만 스튜디오 시리즈에 비해서 지팡이를 잡을 때 이런 고정력에 문제가 있어서 약간의 단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구판은 게틀링건이 동봉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분실된 상태라서 볼 수가 없고, 스튜디오 시리즈는 작중에서 썼던 도끼를 넣어줘서 무기 고정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가 바로 몸통과 그 주변의 파츠, 결국에 프로포션이죠. 지금껏 봤던 것도 그런 건데, 일단 크게 한번 보면은 스튜디오 시리즈가 이제 덩치가 크면서도 얄쌍한 자연스럽게 굽어진 등과 함께 등짐인 듯 아닌 듯한 이런 날개가 펼쳐진 게 영화 속에 나왔던 제트파이어의 모습과 거의 유사하게 구현이 됐는데요. 반면 구판의 경우 상체에 모든 게 다 몰려 있습니다. 등짐도 자연스럽게 굽어진 것 같습니다만 거의 그냥 판때기가 하나 붙어있는 그런 폐쇄형이고, 양쪽에도 날개 엔진 파츠가 그대로 노출되면서 그냥 단순히 묵직한 게 아니라 엄청 무거운 느낌을 주고 있어요. 분명 똑같은 제품인데 하나는 파츠가 다 드러나고 하나는 어떻게 이렇게 가렸을까 하니 바로 사운드 기능 때문에 생긴 차이였습니다. 구판의 경우 사운드 기능이 들어가면서 필연적으로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는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몸통과 등짐 중간에 이렇게 배터리가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게도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되죠. 하지만 스튜디오 시리즈는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그 빈 공간에 각종 파츠들을 접어서 넣는 일종의 수납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런 덕분에 프로포션이 많이 좋아졌고요. 또 이렇게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무게도 굉장히 가벼워졌고, 또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체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구판과 달리 하체의 날개 파츠를 전개해서 여러 파츠가 또 가려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다 보면 구판 당시에도 배터리가 없었으면 다른 리더급이나 이 제트파이어뿐만 아니라 다른 리더급 제품들이 훨씬 더 좋게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좀 아쉬움이 갑자기 많이 드네요. 뭐 이런 문제
문제가 있긴 한데 또 사운드 기능도 한번 써봐야죠. 이 구판 제트파이어의 가슴 부분에 보면 이렇게 버튼을 끌어내리면서 이렇게 사운드 기능을 전개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내려주면 발광하면서 자기 이름을 말하는 그런 사운드가 구현이 됩니다. 고개를 이리저리 흔드는 모션까지 있어서 꽤나 재밌는데요. 또 등짐의 파츠를 이렇게 떼보면 나중에 알트 모드 때 쓸 버튼 말고도 버튼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눌러주면 이렇게 합체하는 듯한 기계적인 사운드가 들립니다. 이거는 Z 프라임 때 쓰라고 둔 건지 모르겠는데 사운드 기능이 로봇 모드 때 두 가지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가동인데요. 전반적인 비율 외에도 가동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일단 구판 제트파이어는 어깨와 팔꿈치 모두 라쳇 관절로 굉장히 뻑뻑한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움직일 때 엄청 힘이 좀 많이 드는데 스튜디오 시리즈는 아주 부드럽게 움직여지고 손목도 회전이 되는 등 정말 깔끔하고 편안한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갖고 놀 때도 굉장히 편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다리도 가동 범위가 훨씬 넓어져서 더 자연스러운 포즈가 가능한데 덕분에 이렇게 영화에서처럼 몸을 쭉 앞으로 빼고 고개를 숙이는 포즈를 할 수 있습니다. 구판은 가동에 제한이 있어서 뭐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개선이 됐죠. 이럴 때 스튜디오 시리즈가 스케일도 비슷하게 챙기면서 또 구판에서 불필요했던 부분을 다 치우고 최대한 영화 속의 모습을 이렇게 구현을 했는데요. 저는 워낙 또 구판 제품을 좋아해서 구판이 좀 별로야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스튜디오 시리즈가 정말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판이 잘 나왔으니까 또 스튜디오 시리즈가 잘 나오는 거죠. 아무튼 로봇 모드는 그렇고 다음은 알트 모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모드는 SR-71 블랙버드라는 폭격기인가 그렇죠. 검정색의 아주 거대한 비행기입니다. 그런 기체라서 그런지 일단 둘 다 알트 모드에서도 덩치가 장난이 아닌데요. 구판 시리즈에서도 큰 크기를 자랑했던 제트파이어였는데 이 스튜디오 시리즈에서도 리더급 그리고 제품들 가운데서도 가장 크고 긴 알트 모드를 보여줍니다. 이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래도 기체가 좀 굉장히 큰데 해즈브로에서 그런 특성을 좀 잘 살려준 것 같습니다. 둘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크기는 구판이 압도적이고요. 스튜디오 시리즈 같은 경우는 좀 작긴 하지만 아까 로봇 모드 때도 봤다시피 이런 불필요한 파츠들이 없어지면서 크기가 줄어든 거라서 크게 아쉽진 않습니다. 솔직히 구판의 리더급 크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아무튼 구판부터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길고 묵직한데요. 두께는 또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구판 때도 굉장히 좀 잘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스튜디오 시리즈도 얇게 나왔는데 이렇게 둘을 비교해보면 두께가 크게 차이가 안 날 만큼 비슷한 두께를 보여줍니다. 보통 알트 모드는 이제 구판이 좀 압도적으로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트파이어는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정도로 스튜디오 시리즈의 알트 모드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알트 모드 때 제트파이어의 경우 뭔가 이렇게 둘을 그냥 이렇게 겉으로 비교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색감이나 구조적인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하면서 어떤 게 달라졌구나 라는 걸 보면 재밌는데 먼저 색감에서 차이는 구판은 좀 무광이나 반광 마감을 한 느낌이라면 스튜디오 시리즈는 유광 마감을 한 것 같이 좀 반딱하고 진한 색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판은 날개가 이렇게 모두 움직여서 접었다가 펼 수 있는 반면 스튜디오 시리즈는 그냥 고정된 형태를 하고 있고 또 날개 부분 데칼에서도 약간 다른 모습인데 디셉티콘 마크 빼고는 다 있지만 이렇게 위치가 다르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중앙에 제트파이어라는 이니셜이 구판에는 있지만 스튜디오에는 없고 반대로 조종석 부분에 있는 그림은 이제 구판에서 없는 그런 차이가 또 있어요. 또 이런 데칼의 차이도 있고 구조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로봇 모드와 마찬가지로 배터리의 유무로 인한 그런 차이예요. 구판은 일단 다리가 날개 쪽으로 있고 몸통과 배터리 파츠가 중앙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중간 부분에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팔이 위로 올라가면서 전투기의 앞부분을 지탱하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스튜디오 시리즈는 배터리 파츠가 없다 보니까 그 공간에 팔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앞부분은 그냥 얼굴만 전개되고 판때기로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어요. 구조가 다른 게 뭐 어떤 건 불편하고 어떤 건 편하다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무게감에서 좀 차이가 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관절이 다 있는 구판은 좀 무거운 느낌을 하고 있는데 스튜디오 시리즈는 배터리도 없고 앞부분에도 뭐가 없다 보니까 크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몸통 부분에만 무게가 딱 들어가다 보니까 안 그래도 큰 제품인데 무게감도 좀 줄여주고 안정감도 있는 그런 장점이 더 생겼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번외로 이제 뒷부분의 랜딩 기어 전개와 앞바퀴를 이제 지팡이로 표현하는 건 똑같은데 앞바퀴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감에서는 9판이 조금 더 좋다는 점이 있고요. 아무튼 아까도 말했다시피 9판이 이제 알트 모드에서만큼은 정말 무조건 이기는 편인데 스튜디오 시리즈 알트 모드가 너무 잘 나와서 진짜 둘 다 아쉬운 게 전혀 없습니다. 굳이 따지면 이제 얼굴이 앞에 있어서 수염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점? 그거는 딱히 문제가 없고요. 둘 다 완벽한 알트 모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9판의 사운드 기능은 알트 모드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맨 뒤쪽에 보면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면 이렇게 휘잉 하고 전투기가 날아갈 때 사운드가 들려지고요. 또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발광 기능이 있는데 보면 이게 또 한쪽이 클리어 파츠예요. 그래서 이렇게 눌렀을 때 바닥에 이렇게 레이저 포인트를 찍는 그런 재미도 보여줍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노린 건지 아니면 그냥 로봇 모드 때 발광하게끔 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러한 특성도 있고요. 스튜디오 시리즈는 이런 기능은 없지만 깔끔하다는 점 하나로 종결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무비판 제트파이어의 9판과 스튜디오 시리즈를 비교해봤습니다. 간만에 9판 제트파이어를 꺼내서 이리저리 만져봤고 또 스튜디오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제가 소장을 하고 처음 이렇게 알트 모드를 구경을 해봤는데 둘 다 정말 명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두 제품 모두 개인 피지컬 말고도 같은 시리즈 옵티머스 프라임하고도 이제 나름대로 밸런스를 잘 맞췄는데 다음에는 이 둘을 각각 합체해서 제트 프라임 9판과 스튜디오 시리즈는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제트파이어를 비교해봤고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비교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리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참고로 다음 주는 오랜만에 메간소 캐릭터 편을 간단하게 한 편 하고 그 다음 주부터 다시 제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